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날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중국 사드 보복 6년 만에 6호 단체 관광 풀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지금 사드 2017년 3월 이후부터 쭉 중단이 됐었죠. 6호 중국인 단체 관광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 6호 단체 관광 중국이 풀었다라는 얘기인데요. 밑줄 보겠습니다. 9일 어제죠. 주중 한국 대사관과 베이징 여행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6년 만에 풀린 6호 단체 관광, 면세점과 호텔업계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기사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초유의 남북 수직 관통 태풍이다. 라는 겁니다. 네, 지금 다들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카눈, 태풍 카눈, 초유, 기상 관측사상 한반도를 수직으로 관통을 하는 태풍은 이번 카눈이 처음이다라는 건데요. 오늘 상륙해서 내일까지 폭우와 강풍이 계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다음 일면도 좀 같이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카눈, 남해안 상륙, 밤엔 수도권을 핥힌다라는 겁니다. 네, 아래서 위로, 남에서 북으로 관통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남해안에 잠시 뒤 오전 9시쯤 상륙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밤에는 수도권, 사람들이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많이 모여 사는 수도권을 핥힐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좀 사진을 좀 같이 볼까요? 일단 어제 부산 해운대구에 지금 정말 강풍, 비와 강풍이 함께 부는 이런 모습인데 어제 시점, 지금도 이 오전 8시 기준으로 아직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지 않았습니다. 상륙도 안 했는데 이 정도로 바람이 불었다라는 거. 그래서 더더욱 위력이 얼마나 센 거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얘기 저희 태풍 얘기 잠시 뒤에 저희가 대담으로도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일면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청와대 감찰 무마폭로 김태우 광복절 특사로 나온다라는 거네요. 네,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등 이 청와대 감찰 무마를 폭로했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광복절 특사로 나온다라는 건데 이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 좀 짚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61조 재난지원금 문재인 정부 감사 착수라는 기사입니다. 네, 감사원 코로나 때 소상공인 지원금 대규모 세금 설계 적정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61조 재난지원금,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정말 다들 받았습니다. 전 국민이 받았는데 이 재난지원금 제대로 세금 설계를 한 건지 적정했었던 것인지 여부를 감사원에서 따질 예정이다. 일각에선 전 정권 지원금 퍼주기를 좀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내주, 다음 주 KT, 포스코 의결권 강화 조직 만든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수 있는데요. KT, 포스코 소유 분산 기업입니다. 소유 분산 기업, 소유권을 지금 뭐 대표가 하나가 딱 있는 게 아니고요. 대주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좀 분산을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 분산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예전에 과거에 뭐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가 된 그런 기업들, KT, 포스코 그리고 보통 금융업계 등등이 소유 분산 기업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의결권 강화 조직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국민연금공단 지배구조 개선위 속도. 내일 설명회를 갖고 18일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근데 이게 이 지배구조 개선위를 만든다고 하는 게 하반기 얘기가 있다가 9월 그러다가 이달로 설치를 앞당겼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냐? 국민연금이 지배구조 개선위를 통해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목해서 볼 부분이긴 하죠. 네, 한국일보의 일면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오늘 사진 상당히 깁니다. 사진이 긴 이유, 줄이 길게 늘어섰기 때문에 긴 겁니다. 네, 오늘은 말복이죠. 말복.
말복을 맞아서 어제 미리 태풍이 온다고 해서 그런 건지 어제 미리미리 지금 삼계탕집에 지금 줄을 서서 먹었다라는 건데 줄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네. 어제도 사실 더웠는데 이 더위에도 지금 삼계탕집 앞엔 줄을 섰다라는 이 말복 사진이었습니다. 네. 저희 아침의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종단입니다. 종단 기사 같이 볼까요? 한반도 폭보다 더 큰 놈. 한반도 요 폭보다 더 큰 놈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강풍, 폭우를 몰고 24시간 강타한다. 태풍 카눈의 얘기입니다. 태풍 카눈. 이 지도를 좀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지역별 폭풍우 예상 시간 그리고 예상 강수량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를 보면 일단 여기 10일 새벽 6시 남해안에 상당히 가까이 와 있죠. 하지만 상륙하진 않았습니다. 상륙하진 않았는데 여기에서 좀 더 위로 올라오면 여기 통영과 여수 사이 여기를 쓱 지나갈 거다. 언제? 대략 6시와 12시 사이인 오전 9시쯤에 지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여기서 9시쯤 지나서 12시쯤에 여기쯤 그리고 쭉 올라가서요. 지금 청주쯤에서 오후 6시에 청주를 좀 지나고요. 서울에 한 밤 9시 가까이 돼갖고는 좀 서울을 지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태풍 경로만 본 거고요. 예상 강수량은 지금 굉장히 여기 지금 나와 있죠. 100에서 300, 100에서 300, 100에서 200. 일단 위로 올라갈수록 강수량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태풍이 도는 오른쪽이 상당히 좀 피해가 클 수 있다라는 거. 확실히 오른쪽을 가보게 되면 여기는 100에서 400까지 가고요. 100, 200, 200에서 600까지 최대 600mm의 비가 쏟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상당히 비가 많이 오는데 태풍 경로 저희가 만든 지도를 좀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서귀포 동쪽 약 180km 부근 해상에서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새벽 3시에 요쯤이었는데 지금 8시 한 8분쯤 가까이 지나가고 있죠. 한 요쯤 왔을 걸로 보입니다. 요쯤. 네. 여기 지금 일단 잠시 뒤에 1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라면은 잠시 뒤에 오전 9시에 통영 부근인 요쯤에서 아마 이 태풍이 상륙할 것 같다라는 건데요. 저희 여기에 통영 요 인근 요 옆에 지금 보면은 일단 제주가 지나가 있죠. 여기 지금 일단 여기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만 태풍이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일단 지나간 제주 여기에 저희 기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제주에 나가 있는 이규영 기자 지금 제주 상황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제주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비는 내리지 않고 있지만 강한 바람이 불고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6호 태풍 카눈은 이곳 서귀포시에서 약 180km 떨어진 해상을 지나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도 전역에는 태풍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제주도 곳곳에는 오늘 새벽까지 200mm를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나무가 뽑힐 정도인 초속 25m 안팎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오늘까지 시간당 30mm의 강한 비와 함께 초속 25m 안팎의 강풍이 계속해서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주에 피해는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 시설물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제주 서귀포시에는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40여 분 뒤 제주시 2호 1동에서는 건물 지붕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이 안전조치에 나섰는데요. 밤 10시 10분쯤 제주시 동쪽 세화리의 한 건물에서는 케이블 전선에 빗물이 유입돼 화재가 발생했다 자연 소화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건물 유리와 안테나 파손 등 총 22건의 태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기 160여 편이 결항됐고 도내 1,900여 척의 선박 운행도 통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시 법한 포구에서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네, 일단 지금 태풍의 영향권에 충분히 지금 들어가 있었던 제주, 지금 현재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인명 피해 없고요. 하지만 시설 피해는 좀 있다라고 지금 저희 나가 있는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길 지나서 지금 요 가장 가까이 남해안에 상륙할 요 지점에 가장 가까이가 있는 여기 사천 있죠. 여기 사천에도 저희 기자가 또 직접 나가 있습니다. 요 사천에 나가 있는 우리 장덕진 기자. 장덕진 기자, 지금 사천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빗방울이 계속해서 날리고 바람도 상당히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삼천포항에는 현재 어선 수백 척이 태풍을 피해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은 거제 231mm, 남해 159mm, 북창원 206mm입니다. 태풍 카누는 통영 남쪽 70km를 지나 한반도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경남 거창과 함양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 창원 등 21곳은 태풍 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태풍에 대비해 경상남도는 어선 13,000여 척을 피항시켰고 도내 26개 해수욕장도 모두 출입을 통제한 상태입니다. 사고도 이어졌는데요. 빗길에 교통사고 6건이 발생했고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등 1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특히 경북 구미에서는 천연기념물 357호 반송이 강한 바람에 쓰러졌습니다. 또 경상남도 주민 3천여 명이 현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천연기념물 나무마저 지금 쓰러진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럼 일단 이 태풍 지금 사천을 지나서 좀 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건지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제6호 태풍 카누는 오늘 오전 9시쯤 통영 북북서쪽 약 10km 육상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북진을 계속해 오후 3시에는 청주 남남동쪽 60km까지 다가올 전망입니다. 육상에 다가오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요. 카누는 당초 예상보다는 약해진 세력 중으로 내륙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세력 중은 풍속 초속 25m 이상으로 건물 지붕이나 기왓장이 날아갈 수 있는 강도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기상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또 저지대 등 침수 위험 지역과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해 사고가 없도록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네, 지금 우비에 안전모까지 쓰고 지금 정말 폭포같이 쏟아지는 비를 그대로 맞고 있는 장덕진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경남 사천의 상황이 저런 겁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요. 바람도 많이 붑니다. 저희가 지금 제주 사천 알아봤는데요. 사천 옆에 여수가 있죠. 여수 상황도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수에 정치훈 기자 나가 있는데요. 정치훈 기자, 여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여수 국동항은 굉장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비바람이 잦아들어서 태풍이 별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강한 바람과 함께 태풍이 근접해 온 것이 실감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상륙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 강한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 여수는 지금 전남 동부권과 지리산에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국동항에는 그제부터 어선 1,500여 척이 대피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전남 전역으로 보면 어선 27,000여 척이 대피했고 제주를 연결하는 여객선을 포함해 모든 여객선 출항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여수 지역은 축구장 2,000개 넓이에 이르는 양식장이 있는데요. 지금 걱정입니다. 최근 고수온 현상에 태풍이 겹치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이곳 여수는 만조 시간을 지났습니다. 이 상륙 시점인 좀 이후에 9시쯤에는 바닷물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보여 그나마 걱정을 들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높은 파도와 함께 월파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하루 광주 송정역에서 목포를 잇는 KTX가 상황에 따라 운항이 일시 중단되는 등 일부 노선의 열차 운행도 조정돼 사전에 열차 운행이 이루어지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광주와 무안, 여수공항의 항공편도 결항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MBN 뉴스 정춘입니다. 네, 지금 여수 상황도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시간 바로 전에 굿모닝 MBN 때 정치훈 기자 굉장히 좀
정말 물방울 하나 젖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잔잔한 바다를 이 배경으로 좀 얘기를 했었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정치훈 기자가 제가 오판이었나 봅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세찬 비바람이 현재 이 여수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게 태풍은 이 경로, 이 진로에서 오른쪽 반원이 피해가 크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죠. 태풍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반원에 해당하는 부산은 어떤지 박상호 기자 지금 또 나가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 지금 부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태풍 경보가 발효됐는데요. 비바람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륙도 앞바다에선 초속 25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됐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습니다. 부산에는 당초 예상보다 1시간 빠른 오전 9시쯤 태풍이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부산 도시철도 지상 구간과 부산 김해 경전철, 동해선 전동열차는 첫차부터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또 거가대교에 이어 7시부터는 광안대교와 을숙도대교도 통제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오늘 하루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방과 후 학교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산에는 오늘까지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4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부산에선 30건의 크고 작은 피해 신고가 소방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 이곳 광안리 해수욕장에선 시민 2명이 바다로 뛰어들어가 물놀이를 하다 제지당하는 위험천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새벽 만조 시각에 폭우가 쏟아지지 않아 침수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 1시간 후면 태풍이 가장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네, 지금 부산도 굉장히 거센 비바람이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금 박상호 기자가 약간 몸을 거의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지금 센 바람, 그리고 비가 지금 폭우가 같이 지금 쏟아지는 게 여실히 지금 직접 눈으로 보셨죠. 저희가 지금 제주, 여수, 사천, 그리고 이 반원에 해당하는 부산까지 쭉 알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비가 많이, 전체가 다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바람도 센데 아직 상륙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아직 상륙도 안 했는데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오고 있다라는 거. 네. 저희가 이 태풍 관련해서 오늘 전문가 이재정 K웨더 이 예보 팀장님을 좀 모시고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일단 이 기사를 좀 보고 저희가 좀 연결을 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네. 9시 통영, 오후 3시 청주, 밤 9시 서울. 네. 한반도 전체가 위험 지역이다라는 지금 얘기입니다. 네. 여기 지금 같이 이 지도를 좀 같이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일단 뭐 이동 경로도 좀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이동 경로 말고 태풍의 세기도 지금 같이 나와 있습니다. 강 상태로 옵니다. 강 상태로 와서 그대로 남해안에 지금 상륙을 하고요. 이렇게 될 경우 여기 지금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경상도 부근, 경상남북도 이쪽 부분은 지금 굉장히 좀 피해가 클 수도 있는 이 반쪽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빨간 부분이 뭐냐?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 풍속에 따른 피해 수준 강이다. 지금 뭐 오렌지색이 아니고요. 다홍색도 아니고 여기 빨간색에 해당하는 기차가 탈선을 할 수도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이 경상도가 상당히 좀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올라가면서 살짝 강도가 약해집니다. 네, 오후 3시쯤 되면은 요 대전, 세종 요쪽쯤으로 가면은 중 정도로 낮아지고 그리고 다시 서울 쪽으로 가면서는 약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건데 강수량을 봐도 지금 일단 요쪽 반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좀 더 진한 색이 되죠. 좀 더 비가 많이 올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고요. 네, 하지만 이쪽은 100에서 200mm 정도 올 것으로 보인다라는 건데 관련해서 저희가 좀 전문가 직접 모셔서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재정 K웨더 예보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지금 기상 관측 사상 처음이다. 이런 적이 없었다. 최초로 남북으로 종단하는 태풍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종단 태풍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사상 처음. 이런 이례적인 태풍이 왜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네, 이번 태풍 카눈과 같이 남해안에 상륙해 휴전선을 넘는 이동 경로는 매우 이례적인데요. 네. 실제로도 기상청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1951년 이후 한반도를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내륙에서 종단하는 첫 태풍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위치한 중위도 부근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 편서풍을 따라 동쪽으로 편향되고 남해안에 상륙한 태풍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게 보통인데요. 그런데 이번과 같은 경우는 그 편서풍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거의 네. 북진해 우리나라를 거의 정중앙을 관통하는 매우 이례적인 첫 태풍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관련해서 기사를 좀 하나 더 마저 보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카눈 루사와 닮은 꼴 예상, 태풍 우측 강원, 경북 초긴장이다 라는 기사인데 지금 루사 2002년 최악의 피해, 그 당시에 재산 피해가 5조가 넘었고요. 사람 인명 피해도 200명이 넘었었던 상당히 지금 이 역대 태풍 중에서는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게 루사인데 루사랑 닮은 꼴을 예상이 된다라는 지금 그런 기사입니다. 이재정 팀장님.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루사랑 닮은 꼴이면 루사랑 비교할 때 태풍 카눈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 건지 피해가 얼마나 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태풍의 위력 자체는 태풍 루사보다는 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태풍 위력은 내륙을 지나면서 육지와의 마찰, 그리고 고온의 바다로부터 받던 에너지가 끊어지면서 그 위력은 약해질 전망인데요. 네. 약해지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거의 정중앙을 관통해 지나면서 전역이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의 영향권에 놓이는 만큼 대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네. 또 상륙한 이후에 다른 태풍보다 빠르지 않은 시속 약 20에서 25km가량의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 머무는 시간도 약 15시간 정도 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 중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태풍들보다 좀 느리다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일반 태풍과 다른 별종 카눈 위력 유지하면서 상륙을 해서 느릿느릿 북상을 한다라는 건데 네, 지금 느릿느릿 북상을 한다. 팀장님, 근데 보통 센 태풍들은 세고 빠르게 훅 훑고 지나가는데 얘는 센데 느리게 지나가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태풍의 진행하는 속도나 이동 방향은 지양류라고 하는 태풍을 견인하는 그런 바람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주변에 티벳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네. 이번 태풍의 카눈을 빠르게 이동시켜줄 그 세력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또 통상적으로 우리나라가 위치한 중위도 부근까지 이동하게 되면 대기 상층의 제트 기류를 만나 빠르게 동쪽으로 편향되어 이동하게 되는데 네. 지금은 그 제트 기류가 더 북쪽에 있다 보니까 거의 편향하지 않고 북진하면서 이동 속도도 다른 태풍에 비해 느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다른 바람이 좀 견인해서 쭉쭉쭉 밀고 올라가야 되는데 밀어 올려줄 바람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방금 든 생각이 팀장님.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그 지도 같이 보여주실래요? 그 태풍 경로. 네. 잠시 뒤에 9시에 통영에서 지금 와서 상륙을 해서 아마도 오늘 자정쯤 해서 서울에서 이제 북한으로 좀 넘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이 태풍의 경로인데. 근데 그렇게 되면 팀장님, 통영 부근, 이 남해안 부근은 오늘 저녁, 오늘 오후쯤에는 좀 이 위험 범주에서 벗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태풍의 중심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영향에서 벗어나는 시점도 지역별로 다를 전망인데요. 네. 태풍특보 해제 예상 시점을 기준으로 제주도는 오늘 오후, 남해안은 오늘 밤이면 태풍특보가 해제될 전망이고요. 아. 남부 내륙과 충청 남부는 내일 새벽, 가장 늦게까지 태풍의 영향을 받을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 같은 경우는 내일 오전은 되어야 태풍특보가 해제되면서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단계적으로 다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주는 오늘 오후, 남해안은 오늘 저녁, 그리고 그 위에 이 윗부분들까지는 내일 오전은 돼야지 이제 해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마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지붕 날릴 강도로 전국의 영양 외출 자제하고 저지대 진입 피해야. 네.
사실 태풍이 오니까 나가지 말고 뭐 외출을 자제하고 저지대 진입을 좀 피해라. 잠기지 않게. 지금 이런 이 조언을 아마도 지금 서울신문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팀장님, 일단 일반 시민들이 강한 바람, 폭우 여기에 지금 이 태풍의 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뭘 조심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태풍이 강한 바람을 동반하다 보니까 여러 시설물이 날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다가오기 전에 날릴 가능성이 높은 간판 등은 미리 결박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정집 같은 경우에서는 유리창이 파손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네. 유리창틀을 고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뭐가 날아다닐 만한 거는 미리 좀 빼놓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이 태풍 피해 대비 국민행동 요령이 있습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기상 상황을 미리 좀 파악을 하고 산간기고 가천 이런 피해에 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되고 하수구나 집 주변에 배수구를 사전에 배수가 잘 돼야 합니다. 배수가 안 되면 비가 많이 오지 않아도 충분히 잠길 수 있기 때문에요. 모래주머니, 물막이판을 이용해서 침수를 좀 예방해야 된다. 아까 지금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붕, 간판 결박하고 창문, 창틀에 잘 고정을 시켜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네. 팀장님, 오늘 여기까지 좀 얘기를 좀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중대본 대응 3단계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입니다. 중대본 대응 3단계로 올렸다는 얘기 드렸었죠. 그리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입니다. 일단 정부는 이렇게 한다는 거 윤 대통령 인명피해 최소화 우선이다. 잼버리 참가자 안전대책 지시도 같이 했다라는 건데요. 일단 정부는 24시간 비상대기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중 차수벽 쌓은 포항제철소 벽과 벽 사이에 600m 배수로도 했다. 포항제철소뿐만이 아니라 여기 기사 중간중간 나와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지금 울산 조선소 안에 이제 다른 군함 포함해서 선박을 다 피항 조치하고 지금 도크에 있는 것도 다 좀 강풍에 미리미리 좀 이 대비를 했다. 현대자동차 차량 5,000대 일단 안전한 데로 좀 보냈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등등 기업들도 태풍에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네, 지금 이 태풍이 아직 상륙도 안 했습니다만 비바람이 상당히 세차게 몰아치고 있는 만큼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고요. 외출을 일단 자제하는 게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전문가 예보 팀장님도 또 같이 주셨습니다. 네. 일단 9시에 태풍이 상륙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9시에 다시 한번 요 통영, 사천 이쪽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